최근에 또 백일에도 많이 유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워낙 얘기 많았었잖아요. 한동안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코플라즈마가 네. 저희는 홈커밍 데이. 홈커밍 데이. 네. 아기 때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돼서 올해 1년 동안 다 만난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봤었던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는 좀 덜 아팠었는데 이제 다시 초등학생 돼가지고 다시 막 많이 왔다는 얘기죠. 동창회했어요. 어때요? 근데 마이코플라즈마가 아무래도 좀 큰 아이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네, 마이코플라즈마가 원래 이제 4년마다 유행을 하면서 2023년도에 이제 유행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딱 했어요. 해서 한 11월, 작년 11월 달쯤 되니까 환자 수가 늘다가 겨울에 이제 방학하면서 조금 줄었었는데 그렇죠. 올해 또 2024년도 여름에 많았었고요. 맞아요. 초창기 작년부터 해서 여름까지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좀 많았다고 하면 지금 가을 들어서는 좀 어린애들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번에 최대 하두는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치료가 되는데 대신 결국에는 입원 치료로 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네, 많았죠. 그렇죠. 네. 왜 입원 치료 많이 갔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마이코플라즈마 별명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폐렴. 입원하지 않고 걸어다녀도 된다. 네, 마이코플라즈마 치료약 자체가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인데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는 먹는 약이고. 그렇죠. 먹는 약 너무 잘 그리고 듣죠. 어떤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걸렸지만 약을 안 먹어도 좋아질 정도로 그랬던 마이코플라즈마가 그렇죠. 올해 작년 대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내성균주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그 균 자체가 좀 많이 세졌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내성균주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이전부터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그걸 우리가 치료하는 의사들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내성균이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부터 동양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이코플라즈마가 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널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80% 정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 궁금해서 작년 5월부터 제가 올 이제 여름쯤에 한번 데이터 수집을 해봤는데 23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그 우리 병원에 오는 아이들의 마이코플라즈마는 내성균이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기로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저희가 그동안은 한 60%가 내성균이었고 40%는 내성균이 아니었어요. 40%는 내성균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 기타 그 전에 다른 이제 대학에서 나온 것보다는 내성균이 작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그 내성균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딱 보면 2023년도 11월부터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내성균의 양상은 높아지고 내성균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약에 잘 듣는 균은 점점 작아지고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네. 그래 이때 그러면 이렇게 내성균주가 있을 때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내성에 대한 거 마크로라이드를 쓰다가 이제 어떤 약을 좀 써야 되죠? 작년에 12월에 질병청에서 2가지 약제를 소아과 의사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테트라사이클린 제제의 독시사이클린 그리고 또 하나는 킬놀론제의 레보플록사신 종류를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잖아요. 네네. 독시사이클린은 이제 먹는 약. 그리고 레보플록사신은 주사약과 그리고 먹는 약 2종류가 다 있죠. 근데 좀 입원해 있는 애들 실제로 좀 치료를 해보면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네, 치료 잘 돼요. 잘 되고. 근데 아무래도 막 폐 물차고 막 이랬던 애들은. 그 친구들도 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웃으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다 좋은 약제들이 있어 다행인데 나중에 이것마저 만약에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더 큰일이에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마크로라이드를 써볼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질병청에서 내성균일 때 이런 연령 제한 약들 쓰면 좋겠지만 쓰기 전에 그래도 마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가 더 잘 들으니 써보고 도저히 안 될 때 이제 약을 바꿔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48에서 72시간은 그래도 마크로라이드를 써봐라. 그렇군요. 이게 혹시 우리가 근데 그 2차 약제 이제 내성균제에 대해서 쓰는 약들이 다른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같은 게 좀 있나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 연령 제한 때문에 약을 쓴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폐렴도 걱정인데 또 부작용이 또 약까지 생길까 봐 걱정. 뭐 약 너무 센 약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막 이런 얘기 분명 하실 수 있죠. 이거 센 약인데 써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 그렇죠. 하루 이틀 있다가 써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의사 입장으로 봤을 때 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테트라사이클린 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12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이유는 8세 미만 아이들한테 고용량으로 오래오래 썼더니 치아에 착색이 남는다. 그래서 연령 제한 약인데요. 테트라사이클린 제제 중에서 2세대의 약인데요. 네. 이 약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썼을 때 그렇게 치아 착색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네. 해서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독시사이클린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오래 써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논문들을 많이 이제 내는데요. 괜찮다고 해요. 그렇게 막 크게 막 너무 막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도 뭐 광과민증 이런 것도 뭐 얘기를 하긴 하던데. 네. 이제 약 복용을 할 때 그 약을 먹으면서 주의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광과민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네. 엄청 네.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햇빛 조심해라. 햇빛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햇빛을 쏘면은 여기 일동 화상 입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빨개지고 따가울 수가 있다. 이제 그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네, 돼요. 그럼 레보플록사신 계열들은 좀 어떻습니까? 좀 우려도 이것도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네. 사실. 레보플록사신은 18세 이상에서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연령 제한이 있는 이유는 이 약을 갖고 처음에 실험을 했더니 몇몇 어린 동물 종에서 네. 그 연골에 좀 부작용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 말고 성인들에게 써라. 그렇게 이제 나온 약이고요. 가끔씩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되게 재미난 게 이 레보플록사신 같은 경우는 처방을 하다 보면 형제가 둘 다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큰 애보다 작은 애가 훨씬 더 약이 더 많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거 약 처방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약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은 빨리 이제 나가는 거랑 유지되는 걸로 그 약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 레보플록사신은 5세 미만에서는 좀 그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서 오히려 빨리빨리 이걸 갖다 처리하는구나 몸에서. 그러면 오히려 나이가 어린데도 약을 갖다 더 많이 용량이 높은 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냥 단순히 체중별로만 나눠가지고 약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약에 역동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좀 더 어린애들한테도 약을 좀 더 쓰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레보플록사신을 쓰면 보호자분들이 찾아봤는데 인터넷 찾아봤는데 키 안 큰다고 그러니까 하더라. 성장장애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막 그 손가락이 아픈 것 같다. 언제 아파지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가장 아픈 거는 그 무릎 쪽. 게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통증은 보통 약물 사용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대부분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30일 이내. 한 달 정도 잘 보면 되고요. 하지만 약 끊으면 다시 좋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만약에 무릎에 관절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보통에 이제 하는 우리가 아플 때 약 먹거나 하는 치료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좋아진다고 하고 환자들은 정말 그러면 30일 이내에 발생을 해서 그때만 아프고 끝나느냐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인 관절 이상 그리고 성장 장애는 잘 없다. 잘 없다. 오늘 그 장기적 추적 관찰해 봤더니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결국에는 이번에 어쨌든 결국에는 입원도 많이 하게 되고 좀 더 심하게 되고 이런 게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2년 살고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 세대도 계속 살아야 되고 이런데 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말 항생제 내성이 너무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보호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마크로라이드 내성이 있어서 약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우리 애가 그동안 약을 많이 먹어서 우리 애기 항생제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거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지금 제가 본 가장 어린 환자들 중에 1, 2개월들이 있었다. 근데 이 아기들은
얘 인생에 한 번도 항생제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성균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내성균이라는 거는 나만 혼자 고고하게 항생제 안 먹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내성균을 가진 환자에게서 그 균이 옮아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옮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 인류 부분인 것 전체가 같아요. 이거 너무 이 항생제 어쨌든 내성을 좀 없애려면 맞죠. 끝까지 네. 약막 다 잘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먹으라고 할 때 뭐 잠깐 임의로 뭐 며칠 먹었다 끊고 며칠 먹었다 끊고 금방 또 항생제 다시 또 바꾸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어려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참 의료진들이 열심히 잘 치료를 하세요. 그렇죠? 잘 치료를 하니까 사실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별게 아닌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중한 병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엄청 힘들죠. 이 의료진들의 노력들이 다 있어서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모든 의료진들의 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